자,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 어떤 분들이 지금 그러면 검찰은 어떡하나요? 뭐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나올까요? 검찰이 이대로 당하나요? 하는 식으로 저한테 많이 물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연말에 이 윤석열 검찰 응원 뮤직 페스타까지도 하고 지금까지 검찰 잘한다, 더 열심히 수사해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에 좀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이야기를 저도 제 판단과 정보와 이런 거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잘못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크게 왜곡되어져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빙 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요. 추미애도 조국과 못지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문 정권의 검찰 해체를 뒤에서 문을 도와 지휘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추미애 임명한 날 검찰이 추가 울산 선거에 개입된 부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자, 그러면서 동아일보도 오늘 12면에 보면 송철호가 추미애 측근 민주당 대표를 할 때 추미애가 2018년 6월 선거를 할 때 지방선거 할 때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였죠. 추미애의 측근 비서실 부실장이던 사람과 또 청와대 인사와 함께 선거 대책을 논의를 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울산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울산에는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동호라는 지역 토박이 만만찮은 인물,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인물을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송철호로 정리하고 그리고 임동호를 달래기 위해서 일종의 지금 채찍과 당근을 갖다가 동시에 흔드는 듯. 그래서 무슨 영산이 몇 개 자리를 줄 거니 뭐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의심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임동호가 문재인 대선에서 선거운동할 때 비용을 정산한 부분을 잘못된 거 가지고 이미 지금 걸려 있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임동호에 대해서는 말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어느 칼을 쓸 건가를 굉장히 이렇게 흔들어서 임을 결국은 주저앉힌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문재인과 장관 등이 다 왔고 추미애도 갔습니다. 윤석열도 갔는데요. 윤석열을 세워놓고 문재인이 권력기관 개혁을 주문하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하며 검찰 지금 청와대 수사를 못하도록 막고 수사팀을 바꿔버리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윤석열 앞에서 말을 한 거죠. 자, 이런 자가 감히 헌법 정신을 운운합니까? 자, 이런 말함이 듣기 싫어서 그래 황장수 지금 뉴스 브리핑을 지금 지난 12월 18일인가 19일부터 46만 9천에 묶어놓고 지금 보름이 지나도록 1000명도 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을 하다가 유튜버 측도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이 겁을 줘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자, 온 사방에 부역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소리가 많은 국민이 절대 들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 입맛대로 추미애한테 검찰총장이 잘 보조를 맞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는 수술 칼을 한 번에 잘 써야지 여러 번 찔러대면 그게 수술이냐. 그래서 검찰이
계속 튼다. 그럼 검찰이 계속 트는 이유는 뭐겠어요? 처음부터 휴대폰 계좌 추적 영장을 째깍째깍 발급하고 증거 인멸하지 않고 문재인이 검찰 협박하고 공갈쳐서 수사를 제대로 안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수사가 한 달 만에, 보름 만에 끝났죠. 처음부터 수사 방해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는 여러 번 찔러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때에 맞춰요. SBS 방송 이런 데에서 국민을 왜곡시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해보니 공수처 통과 잘 됐다 50%대, 잘 못됐다 40%대.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공수처에 마치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똑바로 공수처의 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갖다가 연설시키고 TV로 중계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그걸 본 사람의 여론을 조사하면 저는 대다수의 국민이 공수처를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검찰이 한국당이 고발한 추미애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제가 애초 추미애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뭐냐? 하나는 울산시장의 선거에 대표일 때 개입했다. 다른 하나는 유재수를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발령내는데 추미애가 당대표로서 개입했다. 자, 민주당 안에서 1급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국회직 1급이요. 그런 자리를 대표가 사인해서 도장 안 찍고는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장 선거를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추미애가 대표 시절에 대표실 부실장을 지낸 정모 씨를 전격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이 추미애가 임명된 날 겉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의원 24명을 기소하고 민주당 5명을 기소한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상으로는 이거는 악법도 법이니까 검찰한테 그게 떨어졌으니 검찰이 처리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검찰은 늦추면서 소환을 하지 않고 상당히 인내를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와서 검찰이 청와대로만 칼을 들이밀고 한국당은 봐주고 있다라고 할 게 뻔하니 편파 수사 검찰이 준비 다 해놓고 있다가 추미애가 임명된 날 한국당의 황교안, 나경원 등을 기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추미애의 측근까지도 불러서 지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문재인 친구 송철호가 단독 공천을 결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더 나아가지고 추미애 당시 대표가 이 부분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 씨라는 사람은 송철호를 청와대 행정관하고 지금 장모라고 김경수 친구라는 행정관하고도 연결해준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철호하고 장 행정관이라는 친구가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울산의 공공병원 이야기까지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의 핵심 척근이 지금 송철호가 특혜성 공천을 받도록 또 청와대와 이 미팅을 하도록 주선을 한 부분이 추미애가 하라고 시켰으니까 했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추미애 뜻하고 다르게 움직였을 리는 없다. 자, 그리고 이 정씨라는 사람은 추미애 밑에 있다가 이제 선거 때인 5월 달에는 지방선거 직전에는 송철호의 정무 특보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출신인 이 정씨는 원조 친노로 문재인하고도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에 의하면 이 사람이 부산 북강서을 2016년 총선에서요. 김도원에게 지금 김도원이
54만 200표, 이 사람이 42만 300표 행태로 득표를 해서 10% 정도 차로 패배한 정진우로 추정이 됩니다. 정진우요. 그래서 이 민주당 부대변인도 거쳤고, 그전에는 울산시당의 사무처장을 하다가 2016년 선거에 나갔던 걸로 지금 나옵니다. 동아고등학교 연세대 경제학과 연세대 경제학 석사 등을 마쳤고 2002년에 노무현 선거 때 북강설 선대위원장을 했고, 또 2004년에는 이 열린우리당으로 북강설에 나섰지만은 허태열이한테 졌고, 2008년에는 또 통합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여기에 나가서 졌고, 2012년에는 본인이 안 나가고 문성건이, 유명한 영화 배우 있죠. 문성건이가 나갔을 때 그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2014년에는 이 지방선거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부산 북구청장을 나갔다가 낙선을 했고, 2016년에는 이 부산 북구 강설 선거에 또 출마했지만은 김도읍한테 밀려서 낙선을 한 민주당의 정진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정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 노무현 문재인의 패거리로 봤을 때는 과거 열린우리당부터 계속 그냥 민주당의, 또 울산에도 연고가 있고 부산 지역에서 계속 모든 선거에 때마다 출마해서 상습 낙선을 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직위는 별로 높은 걸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야말로 문정권 하에서는 나름 레벨이 있었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부산일보에 보면 이 사람을 실명으로 정진우라고 하고 지금 사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당 대표를 할 때 비서실 부실장, 아까 말한 대로 울산시당 사무처장, 그러니까 부산 북강설과 울산의 공의 연고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진우가 추미애 밑에 있지만 울산의 시당의 사무처장을 했으니 거기에 또 마당발이라고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정진우는 한 지인이 지역 해난을 논의하고 싶으니 청와대와 연결해달라 해서 당 연구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행정관을 소개해 줬을 뿐이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했고 대표는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진우는 송철호와 장행정관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청와대 앞에서 둘을 소개해주고 피했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다. 그런데 당시 자리에는 송철호, 장행정관, 송병기, 그리고 울산시의 정무보좌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청와대 앞에서 행정관을 연결해서 문재인의 친구한테 연결까지 해주는데 자기는 둘이 만나라 하고 빠졌다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직접 문재인이가 비서실장을 움직여서 또 온 청와대 조직을 움직여서 지시를 하는데 당에 추미애를 모시고 있는 비서실의 부실장이 자기는 빠졌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한국당이 고발을 할 때 이 정진우가 송철호와 청와대 장행정관 등을 소개해 줬는데 이것은 당연히 추미애의 지시로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송철호가 끈댈 데가 없어서 청와대 행정관을 하나 못 만나서 정 부실장을 시켜서 만났겠느냐? 아니죠. 얼마든지 청와대에
저 행정관, 장행정관이라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 또 비서실장이나 송철호가 직접 통화가 됐을 거예요. 뭐 정무수석이나 한병도나 민정수석 조국이나 다 통화가 되는 사이. 그런데도 송철호가 이렇게 이제 행정관을 만난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을 논의해서 시켜서 공약으로 넣고 하는 부분을 하려다 보니 그 높은 사람이 한테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실무자하고 논의하고 위에다가 실무자하고 이래 이야기했으니 그리 알아라. 이러려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쪽에서 청와대 눈에 들라고 그야말로 송철호한테 청와대 파견가 있는 실무자를 누구누구를 우리가 잘 아니까 연결해 주겠다. 그래서 일찌감치 추미애는 아마 이 정 부실장이란 친구가 울산의 마당발이니까 울산시당의 사무처장을 했으니까 송철호를 당선시키는데 붙여놨을 거고, 그래서 이 정진우는 추미애의 지시에 따라 송철호 당선을 위해 우리가 당에서 추 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를 계속 송철호한테 인지를 시켜야 송철호가 문한테 추미애가 잘 돕고 있다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당시 추미애는 철저히 청와대의 찬밥이었으니까 추미애 입장에서는 송철호 당선에 자기 오른팔을 붙여가지고 열심히 돕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대표의 핵심 척근이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송철호에게 청와대 지역 담당자를 선거 한참 시작 전 2017년 10월에 소개해 준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송철호가 이 정진우 만난 이후에 이제 전개된 내용을 보면 당 내부의 경선이나 이런 거를 정리하는 내용이 지금 송병기 수첩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철호와 정진우가 만난 엿새 뒤에 임동호 등을 교체하는 부분과 관련해 임종석이 앞에 직접 설명한다. 그런 메모가 당의 지시, 당 장악 정리 등의 글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같은 해 9월에는 BH 방문, 대통령 보고, BH 선 보고 후 가닥 정리 등 각종 자신의 정책 현안 등에 대해 송철호의 현안에 대해도 청와대와 조율한 흔적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우라는 인물이 추미애를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지만은 지금 아마 검찰은 다각도로 정리를 통해 추미애가 장관에 와서 검찰에 칼을 들이밀 때 추미애가 송철호 선거에 개입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검찰이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는 울산 공작 선거의 한 축이다. 지금 이게 검찰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